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지루성 두피염 치료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보통 이런 지루성 피부염은 말라세자라고 하는 혐오군이 피지를 되게 좋아하고 피지 분비가 비교적 많은 곳에 생기는 것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특히 머리에 많이 생기시는데요. 이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을 때 두피에 증상이 생기게 되면 가려운 것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거, 심지어는 비름, 진무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게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그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상이 생긴다거나 나빠지는 게 반복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사용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항생제라든지 항진균제, 일단 가려움증이 있으니까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불편한 증상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를 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일반 의약품인데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지루성 두피염 또는 비듬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샴푸는 대부분 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약국에 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이 바로 케토코나졸이라든지 시클로피록스와 같은 항진균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앞에 우리 항자가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진균, 곰팡이를 잡아주는 겁니다. 즉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을 때 말라세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잡아주는 방법이 바로 이런 케토코나졸과 시클로피록스와 같은 성분인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케토코나졸인데요. 2% 보통 케토코나졸이 들어가 있는 액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용 샴푸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두피에 바르고 샴푸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씻어내는 게 아니고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를 뒀다가 헹궈내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항진균제 성분인 케토코나졸이 충분하게 피부에 흡수가 되고 도포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시클로피록스 올라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되게 유명한 항진균인데요. 곰팡이에 있는 세포막의 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억제를 해버리면 얘들이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균이, 진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분들을 억제를 시켜서 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샴푸나 액으로 나온 것 이외에도요. 네일 라카, 즉 손발톱 무좀 있을 때 발랐던 거 대표적인 거 로프록스 들어보셨나 모르세요. 로프록스.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용해를 해서 실질적으로 샴푸 성분에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게 에탄올라민이라고 하는 성분들을 같이 넣어서 일종의 염의 형태로 만든 게 바로 시클로피록스 올라민, 에탄올라민을 줄여서 올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비프록스액, K프록스액, 클록스액, 토피록스액 이렇듯 끝이 록스 또는 프록스 이렇게 끝나는 게 바로 시클로피록스가 들어가져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의약 외품과 의약품에는 약간 표기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보통 폴리옥시에틸렌 라우릴 에테르 황산 나트륨. 자, 처음 들어보면 되게 낯선 이름인데요. 우리가 화장품 성분에서는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성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분인 거죠. 아주 민감성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성분은 사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은 성분들은 사실 용해의 목적도 사실 있고 인핸서의 목적도 사실 있는 부분이지만 민감성 피부에 있어서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학회에서 올해의 알레르긴 성분 중 하나로 등록이 되었던 성분이기도 하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사실은 매일 우리가 이게 좋다고 해서 매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치료 중에 말라세자에 대한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그 위에 거를 조금 놓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의약품과 의약 외품은 화장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성분에 대한 기록들이 사실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전성분들이 의약 외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도 모두 다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나와 있는 성분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인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화장품은 어플을 통해서 일단 문제점이 있는 성분들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죠. 근데 의약 외품이라든지 의약품에는 이때까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던 것들이 이제 성분들을 표시하면서 이런 의약품과 외품의 경우는, 특히 의약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효능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수적인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죠. 우리가 시크로피록스올람이라든지 케토코나졸 같은 이런 의약 성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다 보니까 의약품에 들어가서 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성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제형들이 샴푸의 제형은 또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샴푸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계면활성제라든지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라든지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프로필렌 글라이콜, 뭐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 향료, 그다음 색소,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샴푸와 린스를 고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이런 강한 계면활성제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 줄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부제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고 색소에 대한 것들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제형들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쓰는 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라세체에 대한 그런 혐오근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치료하는 데는 좋을 수는 있지만, 샴푸와 치료제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피의 민감도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환경들을 개선시켜 주는 데는 사실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의약품으로 표시가 되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치료용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의 샴푸나 린스를 잘 고르셔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이외에서도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샴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징크 피리치온 또는 아연 피리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이것 역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라세체 내 아연 함량을 높임으로써 이 말라세체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항진균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비듬 샴푸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부제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5%, 그리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비듬 및 가려움증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샴푸나 린스,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주는 화장품에는 1%까지 들어가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징크 피리치온은요, 일반 의약품에도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고요, 의약 외품이나 샴푸에도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 의약품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경우에는요, 징크 피리치온 단독 제형으로 보통 들어가고 함량이 좀 비교적 높게 들어가 있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아치온 현타액, 징크피, 현타액 이런 것들이 4%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의약품과 그 다음 의약 외품, 화장품은 각각의 규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약품으로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에는 4%가 들어가 있지만 화장품에는 1%, 그 다음에 그리고 방부제로서는 0.5%의 사용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그런 성분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의약품이지만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서는 케토코나졸, 그 다음 시크로필록스, 징크피리치온 이렇게 단독 제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케토코나졸과 시크로필록스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만 분류가 되고, 징크피리치온은 단독 제형도 있지만 함량에 따라서 화장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인 거죠. 그럼 케토코나졸과 시크로필록스 어떤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어떤 걸 쓰셔도요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약국에 가셔서 저 지루성 두피염 비듬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하면 되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많은 약사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의 문제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효능에 그리고 타겟에 되는 부분에만 사실 집중을 하게 돼 있고,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개선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홈케어 후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시 이 두피나 이런 부분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레이저를 하면 피부가 되게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 레이저만 하고 재생을 하지 않는다, 보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죠. 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그 뒤에 후케어가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서의 사용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홈케어로서 샴푸와 린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지루성 두피염이 있을 때 샤워를 할 때, 머리를 감을 때 감고 우리가 케어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잘 어우러져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의 재발과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약을 먹을 때만 좋아지고 약 끊으면 나빠진다고 하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염증에 의한 부분들, 그 다음 그 상태에 대한 것들은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홈케어로는 전혀 그 부분들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는 환경을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셔서 같이 케어를 해주셔야지만이 재발도 줄이고 별거 아닌 사소한 문제가 사실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게 해주는 그런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면서 관리를 하신다면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재발 없는 그런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반복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그 염증에 대한 부분을 약을 복용을 하든지 다른 방법의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케어가 다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